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육기역술의 도하임입니다. 이번 시간도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주를 빨리 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렇죠. 첫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12지지의 그래프를 우리가 이해를 하자. 빨리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늘 강조를 하지만 사주를 풀어가거나 대운을 보거나 연운을 보거나 풀어갈 때 늘 이 도표가 머리에서 떠올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죠? 관인비식제. 이 천간끼리 또는 천간과 지지 대비해서 일간 기준에서 관인비식제, 관살, 그 다음에 정편인, 그 다음에 뭐 비견급제, 식인상관, 정제편제, 이 부분을 빨리 읽어내야만이 어떤 일간에서 오는 변화라든가 그 다음에 직업 전환 또 기타 등등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좋은 일이 일어날 것들을 우리가 빨리 캐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취합을 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바로 통변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지난 시간 얘기했던 세 번째는 뭐였죠? 지장간이죠. 12개 지지가 돌아가면서 12지지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이제 저희가 돌아가야 되죠. 지장간들이 퐁퐁퐁 올라와야 됩니다. 물론 인묘론도 있고 뭐 기타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지 12개 지지해서 딱 인이 들어갔을 때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다음에 뭐 5가 들어왔다, 5대운이다 말하자면 5가 나서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해 대운 가면 해에서 뭐가 들어와서 변화가 되고, 또 자해 대운에 들어섰다 그러면 뭐가 들어와서 어떻게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변화되는 과정이, 그죠? 변화되는 과정들이 운을 풀어가는 하나의 모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했던 그 세 개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그 필수적인 걸 익혀놔야만이 우리가 사주를 읽어감에 있어서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고 빨리빨리 읽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어떤 합하고 충하가 되는 부분들, 연계되는 부분들, 연결되는 부분들, 인묘되는 부분들, 또 다른 오행과의 어떤 관계, 이런 부분들이 연결돼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실은 사주를 보면서 무슨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석도 많이 하시지만 어떤 지금 손님이 딱 들어왔을 때 앉아서 이분이 지금 현재 무슨 일 때문에 좀 들어왔구나. 적어도 세 가지 중에서 그것이 이 사람이 온 목적에 대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내정비법이죠. 내정법. 내정법은 있는데 아무리 별걸 찾아봐도 결국에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요번에 네 번째로다가 시간 말한 거는 용신과 상신입니다. 이 용신과 상신이라는 것은 저도 뭐 전에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용신에 대한 부분이 어떤 책에서든지, 그죠? 그 용신을 구하는 방법, 용신을 사용하는 방법, 용신의 쓰임새, 용신의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온 책을 보든지 현재에서도 다시 번역을 해서, 그죠? 번역을 해서 나온 책이든지 보면 용신을 구하는 방법이 총 정리를 해오다 보면 처음에 이제 억부용신이죠. 억부용신. 사주 원국 내에서 계절을 포함해서 어느 용신들이 굉장히 강하니까, 일간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부분이 굉장히 강하니까 그 부분들을 그걸로 인해서, 강한 걸로 인해서 일간이 약해졌냐 강해졌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오행으로 인해서 일간이 피해를 봤다 그러면, 약해졌다 그러면 이 일간을 도와주는 용신, 그죠? 또는 그 많이 있는 저기로 인해서, 오행으로 인해서 일간이 힘이 너무 빠졌다, 그것도 억부용신. 또 도와주는 오행이 많아서 일간이 강해졌다 그러면 또 설기시키고, 그죠? 식재관을 쓰고, 이런 잡는 방법이 있고, 어느 오행이 굉장히 많이 추쳐서 하나가 오행이 피해를 봐서 또 이걸 막혀있다 그러면 통관 용신, 그죠? 겨울에 태어나면은 너무 추우니까, 그죠? 활을 써서
써서 용신 쓰는 경우도 있고, 여름 되면 너무 더우니까 화가 많아서 막 더우면 술을 쓰는 조용신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월제에 격국을 잡아가는 격국용신, 자평리는 격국용신이 위주지만 격국을 잡아가는 격국용신. 그런데 용신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일간을 협조하고 일간을 도와주는 일간의 신화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용신에 대한 정의를 보면. 근데 그 부분을 갖고 자꾸 사실은 일간의 신강과 신약을 잡아가는 것만 해도 몇 년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조 하나하나를 갖다가 전부 다 또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죠? 이런 경우도 있고, 신강이냐 신약 하나를 구분하는 것도 그렇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구한 다음에 대운에 가서, 대운도 계속 계절이 변하잖아요. 일간의 신앙했다가도 신은 강해지기도 하고, 그죠? 신은 왕해지기도 하고, 왕해인 사주가 대운에 가서 약해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렇게 놓고 많은 사람들을 감정을 하다 보면 꼭 튀어나오는 문제가 암이라는 거죠. 뭔가가 언밸런스가 나가고 대화 자체가 안 되고 상담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일사에 대해서 뭐로 질문을 했을 때 결론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용신을 갖다가 아예 배제를 하고 사주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부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으시라 믿습니다. 용신은 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육기역술에서는 용신을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용신 쓰잖아요. 쓸 용자로 써요, 이게. 그죠? 쓸 용자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용신이니까. 그러면 쓰는 신이다 이거죠. 근데 뭘 위해서 쓰느냐를 명을 안 해놨다. 일간을 도와주기 위한 거. 그죠? 일간이 약하면 도와주고, 일간이 강하면 힘 빼주고. 이게 없는데, 그렇게 해서는 참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용신의 용자, 과연 쓸 용자를 어디다 쓰느냐 이거죠.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찾다 보니까, 나중에는 여러 경로로 다 해서 뭐 이렇게 연구도 해보고 찾아보면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일간이, 그죠? 일간이 사조가 있을 때, 이 일간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사주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연원 일시가 주어지니까. 그럼 이 일간이 태어나서 사주 주인공이고 사주의 임자이면서, 그죠? 옛날에 변만호 선생님은 뭐 군준, 임금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여기는, 이것저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머지 오행에서 일간을 도와주느냐, 어떻게 도와주느냐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 일간이, 그 중요한 이 사주의 주인공 일간이 무엇을 해서 벌어먹느냐를 하는데, 그죠? 벌어먹느냐, 어떤 일을 주특기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사를 하느냐, 이거에 관계된 일을 위해서 쓴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먹고 사는데 쓰는 거예요. 그렇죠? 먹고 사는 거에 쓰는 것을 용신이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거는 우리 육격술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바깥에서 마찬가지라는 거, 용신이라는 거 뭐냐, 결국은 일간의 신한데, 일간의 주인이니까요. 일간의 신한데, 일간이 그걸 가지고, 그렇지, 관음비시제로 결정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저 문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엇을 갖고 벌어먹을 것이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어차피 사람이라는 것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하고 교육과정을 마치면 문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하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그죠? 뭐 자영업을 하든 회사를 다니든 장사를 하든 가서 노가다 현장에 뛰든 관계없이 나가서 움직여서 돈을 벌어와야 먹고 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성가도 이루고 자식들도 낳고 사회생활 가서 유지를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럴 때 돈을 벌기 위해서, 벌어먹기 위해서 쓰는 것을 용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용신이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죠? 직장에 다니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뭐 운전하는 사람,
노가다하는 사람, 그죠? 또는 뭐 가서 말로 벌어먹는 사람, 여러 가지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같은 그 많은 사람 부류를 층별로 딱 나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배운 그 학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막 나와가지고 학식을 배운 걸 가지고 머리를 써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그죠? 이거 지적 자원이잖아요. 법 공부를 하든, 의학 공부를 하든, 경영을 공부를 하든, 금융을 공부를 하든, 그 다음에 기술을 공부를 하든, 공학을 연구를 하든, 이런 부분들이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가 주특기로 삼아서 어떤 방식으로든 벌어먹고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원 가서 박사, 석사를 따놨는데 그걸 다 패대기 치고, 다 팽개치고 나가서, 공사 현장에 삽질하러 가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명씩은 있어요. 여러 가지로 뭐 개인 사정상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머릿속에 있는 지적자원을 통해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먹는 것이 1차로 인성용신인 경우죠. 1차로 인성. 그러니까 결국 용신 입장에서는 일간 기준에서 관인배식제로 있다면 여기가 이제 일간이죠. 요 일간 기준으로 해서 요 인성, 즉 다시 말해서 인성으로 공부를 해갖고 내가 그걸 자격증을 따든, 그렇죠? 자격증을 따든 이걸 하든 저건 하든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전문을 이용을 해서, 그죠? 교육 분야에서 종사를 하면 뭐 저기를 나와야 되죠. 교육대를 나와야 되고, 그죠? 의사 하려면 의대를 나와야 되고, 법을 하려면 법대라든가 로스쿨 이런 데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벌어먹는 게 1차로 용신이라는 거죠. 이 사람한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인자가 타고났느냐 아니냐, 타고는 났는데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인성이라는 것도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정과 편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정과 편으로 나눴을 때 정인을 갖던 어떤 공부를 하게 돼 있으면 편인은 어떤 특징이냐, 공부에도 취미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공부에도 진짜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이 막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의 인성을 어떤 인을 이 사람이 차고 있느냐, 어떤 공부를 했느냐, 어떤 스타일로 공부를 했느냐, 무엇에 관계된 공부를 했느냐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갖고 벌어먹으러 나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1차로는 인성 공부한 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 공부하는 인자가 타고나지를 못했어요. 원래도 타고나지도 못했든지 뭐 아무튼 갖고 있질 않아 갖고, 그 사람은 공부의 취미보다도 공부의 취미는 그렇다고 어떤 이 기본 교육이 있으니까 아주 문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 교육은 받되 나는 공부를 해서 벌어먹을 게 아니라 난 전문 기술자가 될 거야. 그죠? 전문 기술자. 나는 그런 게 아니라 가수가 될 거야. 나는 또 뭐 개그맨이 되고 어떤 학원 강사, 어떤 전문 기술, 그 다음에 어떤 내가 장사를 판매 왕이 될 거야. 이렇게 돼서 공부하고 또 다른 길을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인성이 없다고 해서 고등학교만 나온 것도 아니고 중학교만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까지 나온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공부에 왠지 취미가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인구들이 거지반이면 다 대학교 가는데 일부만 빠지고요. 적어도 한 70, 80%는 다 가죠. 그런데 그분들이 전부 다 그 대학교에서 전공한 걸 가지고 다 벌어먹냐? 그렇지 못하고 엉토당토하는 곳에 가서 공부를 벌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 공부를 포기하고 전공을 포기하고 벌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은 1차로 공부한 걸 갖고 벌어먹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서 하고 싶은 것도 공부를 해서 전문 기술자라든가 전문으로 말을 벌어먹는 사람, 수단을 벌어먹는 사람도 물론 공부를 할 수는 있어요. 그죠? 미대를 나오신 분들, 미대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교육대, 이런 데도 굉장히 힘들고, 또 어디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스 앵커, 그 다음에
대학 강사, 교사, 그다음에 전문으로 이렇게 막 여러 사람들 앞에 쓰는 연예인이라든가, 그죠? 가수. 이런 분들도 이런 거를 갖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2차는 인성을 배제한, 그러니까 타고날 때 인성 공부하고는 좀 약간 거리가 먼 거죠. 물론 학교는 대학교 나온다 쳐도. 공부하고는 멀어서 두 번째로도 아까 뭐예요? 식신이나 상관을 가지고 벌어먹는다. 이거 수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머릿속에 있는 지적자원을 내가 통해서 벌어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몸으로 다 공부는 그냥 그렇다 치고 내가 몸으로다가 벌어서 땀 흘려가면서 육체적 노동을 해서 벌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내가 장기, 특기, 기죠, 장기 이런 걸 가지고 벌어먹는 사람도 있잖아.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두 번째 용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서 써먹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자기 잘할 수 있는, 공부하고 좀 떨어져 있지만 기술이라든가 어떤 수단이라든가 요령이라든가 장기라든가 이런 거를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그죠? 사용해서 벌어먹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쓰는 스펙이라고, 스펙.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건 바꿔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대학교를 다니는데 유학 갔다 오기도 하고, 외국에서 박사 따오기도 하고, 그죠? 우리가 토익이 900점이면 맞는다는 등 이렇게 하고, 또 저 사람은 공부는 적인데 뭔가 저 사람 특기가 있어. 뭘 굉장히 잘해. 이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하고 좀 떨어졌지만 자동차 잘 고쳐. 라디오를 잘 고쳐. 또 이런 어떤 벽돌을 잘 쌓아. 페인트 칠을 잘해. 기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이나 성격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잘하는, 남들보다 굉장히 잘하는, 보기보다 이쁘게 그리고 빠른 시간에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으로다가 굉장히 일도 잘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반면에 이 지적자원도 박사과정을 밟은 사람, 석사과정을 밟으신 분들, 그 다음에 해외에 갔다 와서 유학 스펙을 쌓으신 분들, 그 다음에 쭉 어느 경력 같은 것도 스펙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어디 가서 무슨 일 했고, 이런 것도 스펙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스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용신을 잡을 때는 용신은 아까 초장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돈을 벌어먹기 위한 거. 그죠? 나가서 수입을 창출해낼 수 있는 자기의 주특기. 그러면은 1차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우선이에요. 1차가. 공부로 해서 통해서 벌어먹는 사람. 그럼 2차는 공부하고는 약간 떨어졌지만 공부하고는 조금 약간 멀지만 내가 나만의 주특기, 주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주특기가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써서,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적 자원을 쓰느냐, 몸을 잘 쓰느냐 두 개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겠죠?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이 사주 명조에서 일간이 월지에서 타고난 거에서 그 중에서 이 사람한테 무엇이 주어졌느냐, 무엇을 갖고 태어났냐를 우리가 잘 살펴서 이 스펙 용신을 활용해서 1차의 월지에서 지장간 속에, 그죠? 월지 지장간 속에 인성이 있다. 우선 이게 있다. 그럼 이것이 우선 용신이에요. 우선 용신이 된다. 근데 월지장간 보니까 인성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2차로 식신상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 사람은 식신은 상관을 벌어먹게 되는 거죠. 물론 일제에도 인성이 있으면 나중에도 차긴 합니다만 용신은 정해지고 안 바뀌더라. 그래서 인성이 없을 때 월지에서입니다. 월지에서. 그죠? 월지에서 인성이 없을 때 식신과 상관이죠. 용신으로 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억부용신, 조우용신, 통관용신, 병양용신, 격국용신 많이 있습니다만 대구의 다른 스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그 5개 중에 어느 것 하나도 틀리면 틀린다. 근데 이 사주 자체로 억부만 따지는 것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근수를 다 따져야 되잖아요. 왜? 자체로 일지사가 있고 월지 유가 있다면 이게 사는 화고 유는 금이잖아요. 근데 사유 합치고 또 금으로 또 바뀌어요. 이때 화가 많으냐 금이 많으냐 근수를 어떻게 따져요? 그걸 못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헷갈리고 그 부분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하지만 이 화오행 때문에 그렇죠. 정관에 갑 있고 기토가 있다. 갑겹 토래. 그건 갑이 없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유 합에 대해서 사가 금으로 삼합을 변했다가 치자 이거죠. 그러면 화가 없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억부에서 이 신강 신약을 구별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육교역술에서는 그냥 단순해요. 그 용신을 뽑아내는 게 그렇게 많이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공부한 거 갖고 벌어먹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공부한 거 벌어먹느냐? 이 사람은 공부가 좀 약하니까 가서 기술로 벌어먹느냐? 전문 기술이냐? 전문가냐? 그 다음에 말, 수단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걸 잘 알아서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땀을 열심히 흘려서 참 그런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머리를 써서 벌어먹는 사람과 내가 몸을 써서 벌어먹는 사람 두 가지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왜? 용신이 벌어먹는 밥줄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용신의 다른 용도 일간을 도와준 거다 그러면 그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일간이 사주고 일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을 벌어먹기 위한, 그죠? 벌어먹기 위한, 그죠? 수입 통로잖아요. 수입 통로.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벌어먹고 살기 위한 용도로다가 쓰는 것이 용신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육교역술에서는 용신을 뭐라고 부르죠? 낚싯대에 비유한다 이거죠. 낚싯대. 낚싯대에 바늘이 1개짜리가 있고 10개짜리가 있고 1개, 2개, 3개. 그래서 낚싯대가 좋은 낚싯대냐, 여러 마리 잡을 수 있는 낚싯대냐, 한 번에 하나씩 잡아오냐, 하나에 또 낚시 4개짜리가 있어서 잡아야 서로 말을 못 잡는 거. 한 10개씩 달려서 와장창 잡을 수 있는 거.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먹고 살기 위한 수단, 그죠? 그것이 용신이다. 이런 개념이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신이 편인이 돼가지고 식당 사업자를 들고 내가 돈을 벌어먹는다 치자는 거죠. 그러면 식당에 문 열어놓고 가게만 차려놓고 음식만 만들어놓으면 손님이 막 드나요. 제가 듣기로는 식당 10개 중에서 7개는 8개는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장사가. 그만큼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저기를 잘 맞춰줘야 되고 기존 맛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용신이라는 존재는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을 한다면 식당 자체는 용신에 해당된다. 그렇죠. 근데 돈이 벌으려면 어떻게 하죠? 손님이 많이 와야 하잖아요. 손님이 많이 와야 된다. 손님이 많이 와야 그분들이 손에다가 주머니에 돈을 넣고 와서 내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거기에 대해서 뭐를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수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용신은 뭐다? 용신은 벌어먹는 도구죠. 벌어먹는 도구. 그러니까 내가 뭘 갖고 있냐, 머리를 벌어먹을 것이냐, 몸으로 벌어먹을 것이냐, 이걸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스페인 용신을 쓴다. 이런 얘기고. 상신은 뭐죠? 이거는, 소득이 어떤 돈이 많이 벌어지냐, 적게 벌어지냐, 그죠? 수입이 많냐, 적냐. 그래서 수입 통로. 그죠? 그래서 이 용신을 그냥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용신은 밥줄매기, 그죠? 밥줄매기. 그럼 상신은 뭐냐면 돈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돈줄매기.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순행의 어떤 오명의 순행으로 따져서 용신이 인성일 경우 관이인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용신 잡으면 희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용신 때 희신이 결국 상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서로 상자 도와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식신 용신인 경우 비겁이 상신이 돼요. 내가 기술을 벌어먹는데 또는 식신에서 먹거리라 전문 기술은 먹거리 벌어먹는데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벌어야 그거 큰 돈도 벌어 잘 벌어야 된다. 그때 비건들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내가 편히 인성으로 벌어먹을 때는 회사 사장이나 고객님들이 와서 나를 도와줘야 많이 와야 내가 돈 벌어지죠. 그래서 운이 용신과 상신에 의해서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 돈을 잘 벌 수 있는가 못 버는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상신이 상신 운에 들어가야 그래도 잘 벌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상신 운이라고 하더라도 이 밥줄맥이 낚싯대가 없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상신을 우리가 이제 비교할 때 어떤 쪽으로 비교하냐? 물 많은 저수지, 그러니까 고기가 많은 저수지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낚시꾼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낚싯대는 좋은 거 막 쫙쫙 피고 막 갖고 다니는데 저수지에 낚싯대를 담궜는데 고기가 없어 봐요. 고기가 안 잡히잖아요. 그것은 내가 물속에 고기가 있다 없다는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낚싯대를 쫙 폈는데 고기들이 많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이때는 어떤 노력의 결과, 대가가 많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것이 좋은 운을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저희가 없어요. 가다 보니까 고기가 없는 저수지에다 아무리 낚싯대 피우고 있어도 고기가 무나요. 그냥 피레 민만을 잡을 정도밖에 없죠. 그래서 그때는 운이 좋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낚싯대는 밥 벌어먹는 줄기에 밥 벌어먹는 도구로 이용을 하고 고기 많은 저수지를 만나는 거는 운을 언제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좋으냐 나쁘다를 결정하게 되겠죠.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서 그 사람의 운이 돌아가는 데에 이 사람의 운이 좋냐 안 좋냐,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버냐 못 버느냐, 어떤 출세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용신과 상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신은 뭐라고 그랬죠? 돈은 버는 도구. 거기에 도구에 낚싯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기에 잡혀오는 물고기, 그죠? 고기 많은 저수지를 만나는 것이 운이다, 상신. 근데 고기 많은 저수지를 만났더라도 낚싯대에 바늘이 2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많이 잡혀도 2마리씩밖에 안 잡히죠. 이럴 때는 막 바늘이 막 10개씩 달리는 거 쭉 내려서 막 잡아 올려야 많이 잡힌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준하기도 하기입니다만. 그랬을 때 결국에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모양새가 이루어지는 거,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것이 주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이 상신과 용신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죠. 같이 어우러서 똑같은 역할을 할 때. 인이 용신인 경우 내가 공부를 한 거를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인을 지적 자원을 채워놓고 났을 때, 그 상실을 만날 때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어서 지적 자원을 갖고 있는데 낚싯바늘을 1개만 겨우 달아갖고 밥줄로 이용할 거냐. 바늘을 8개, 9개 막 달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냥 사람들 인정받을 만큼 자랑하면서 다니면서 그걸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벌어먹으려고 하냐. 요 차이점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낚싯바늘 많은 것이 그래도 고기 잡는 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성을 찾느냐 안 찾느냐. 내가 전문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막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깊은 조예를 갖고 사람들한테 감명을 시킬 수가 있고 사람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자격증이나 수료증이나 이런 걸 갖고 있으면서 또 현실에 나와서도 잘 적응해서 주특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일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고객을 상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유명한 변호사님이라든가 유명한 학교의 교수님이라든가 유명한 강사님이라든가 그죠?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라든가 많아요. 그죠? 유명한 뉴스에서 앵커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가수들도 있고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 어떤 지적 자원을 많이 챙겨놔서 각 연구소, 회사, 나라에 많이 계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관원에서 그 사람이 이것이 빛을 발하고 내가 좀 이름이 나고 위상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또 식신도 마찬가지. 식신용신 사람은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는 뭐 세계 탑이다. 비행기 고수인데 세계 탑이다. 그죠? 전문 기술을 따진다면. 그 다음에 내가 집 짓는 것도 세계 탑이다. 한옥 짓는데 이런 거. 그렇게 된다면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것을 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용신, 상신과 용신이라고 칭하면서 상신이 같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가지고 결국에는 월지, 일지, 연지, 시지까지 다 보면서 그걸 얼마든지 우리가 사주를 감정할 수 있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통변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뭐 억부, 조우 따지면 그 다음에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 쓰는 것은 이 스펙용신을 쓴다. 여기에 스펙을 도와주는 인자, 그죠? 스펙의 엄마가 상신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용신과 상신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좀 읽어내야 됩니다. 아, 탁 보고 월지에서 그 지장간 읽으면 금방 알겠죠? 인성이 있느냐, 식이 있느냐, 이러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운에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생하고 극하고 인묘되고 다시 나오고 싸우고 뭐 이런 관계도 이제 동충이 걸리고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운이 좋은 놈에도 불구하고 돈이 못 번, 이제 뭐 경제로 힘든 사람도 있는 반면 운이 그렇게 나쁜데도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걸 이제 하는 직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용신상신에서 이 정도 되면 아마 이 용신상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사주 풀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니까 꼭 참고해 놓아서 꼭 잘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스펙용신. 그죠? 스펙용신. 용신을 도와주는 것이 상신이다. 이렇게 잘 해두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가 쉬울 거니까 금방 아실 겁니다. 자, 저렇게 저희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정말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아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